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자, 이 체험하는 수학이 중요하다, 뭐 대세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체험 수학전이 계속해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로봇을 이용한 수학이라던가 입체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어보는 수학이라던가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들인데 사실 이게 집에서 하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좋은 기회니까요. 장소, 뭐 날짜 이런 거 잘 검색하셨다가 아이들과 좋은 추억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수닥에서는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이 수학 고민 아주 함께 알아보면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체험 수학전만큼이나 아주 박진감 넘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오늘도 두 분 선생님과 필근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우리 학생들과 이 수학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오늘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필근 씨는 어떻습니까? 저요? 네. 뭐 저는 처음에 사실 저는 수닥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제가 지적인 이미지가 쌓여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차를 거듭할수록 학창 시절에 수학 공부 안 한 이미지가 쌓이고 있는 개그맨 송필근이고요. 그래도 수학에 대해서 점점 재미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오늘도 알찬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자, 오늘 수닥에서 해결해야 될 고민이요. 바로 읽고 쓰는 수학이 싫은 아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오늘 고민인데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는데 네. 이 시기에 읽고 쓰는 거 막 이거 좋아하는 좋아해도 아이가 이상하다고 있나요? 봅니다. 저희 반에도 뭐 딱히 기억나는 그런 친구가 없는데 네, 네, 인명이가 좀 좋아했나? 근데 너무 실명으로. 그러게요. 공개해도 되나요? 네네. 괜찮습니다. 공부 잘했던 친구니까. 네, 뭐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 쓰는 거 되게 귀찮아해가지고 처음에 그 땡땡 배웠을 때 너무 좋았어요. 위에 있는 문장을 바로 예. 안 써도 되는 줄임말 있잖아요. 선생님과 처음으로 동질감을 느낍니다. 맞아요. 저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쵸, 땡땡 그쵸. 치는 거. 네. 그렇지. 근데 뭐 어쨌든 근데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 내내 했던 얘기가 1학년은 책 안 봐도 된다. 수학으로 이제 놀아만 줘도 된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저희 수학놀이 배울 때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교과서는 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쓰면서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글로 된 수학을 더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아니 그리고 어차피 뭐 시험도 봐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읽고 쓰는 것이 싫다라는 감정이 점점 커지면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 점점 심각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싫다는 생각은 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 선생님, 아이들이 이렇게 읽고 쓰는 수학을 싫어하는 거 여기에도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하게 있죠. 네, 읽고 쓰는 게 이렇게 싫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저학년에 글밥에 아직 익숙하지도 않았는데 어렵고 긴 문제들이 이제 있는 문제집을 풀고 있을 확률이 거의 99%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무리해서 긴 문제를 풀리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확신하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대답에 그 키포인트가 있어요. 읽고 쓰는 게 싫다.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엄마의 고민이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확 줄여가지고 네네. 좀 일단 수학을 좋아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하나 이제 고무적인 것은 읽고 쓰는 수학이 싫다라고 한 거지 수학이 싫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전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해법도 찾기가 훨씬 쉽고요.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읽고 쓰는 수학이 싫다는 아이입니다. 이거 왠지 그 어릴 때 저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 저도요.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자, 어쨌든 어떤 모습인지 정말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가온이가 수학 공부하는 모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궁금증을 안고 찾아간 제작진. 가온인가 봐요. 귀여워요. 네, 친구들 오늘 태권도를 보여주려고 준비했어요. 그럼 다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고! 야, 매일 보는 얼굴인데 그 사진을 엄마가 한 수만 장 찍어주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네. 너튜브에 올리는 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도 너튜버군요. 네네. 카메라가 익숙한 듯 자연스러운 가온이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촬영하고 있고 친구들 한 서너 명이서 체험하면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찍고 있어요. 됐다. 잘했어. 우리 들어가서 간식 먹을까?
오케이, 가자. 귤 좋습니다. 귤 요즘 맛있으십니다. 귤. 가온아, 간식 먹어. 가온이가 뭐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네. 많이 먹었어? 학교에서? 응. 뭐 나왔어? 김치, 밥, 미역국 까먹었죠. 대화 내용이 저 어릴 때 제가 엄마랑 하던 대화 같아요. 뭐 먹었어 하면 먹은 거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랬는데. 네. 무슨 어릴 때입니까? 지금도 모양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랬죠. 만들기? 걸렸네요. 그림 그려서? 응. 일단 엄마랑 관계가 정말 안정적이고 네. 엄마가 질문하는 법을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 이런 부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잘 질문하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먹고 또 먹고 폭풍 식성을 자랑하는데요. 아, 너무 귀여워. 귤 먹는 입이 너무 귀여워. 내 스타일인데. 저분이 들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건가요? 점심 먹기요. 아 그래. 놀기? 공부 배우는 것 중에서. 수학? 수학이 좋다. 얼마나 좋은 수 있어? 우수만큼? 우와. 저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야, 수학이 요즘만큼 어떻게 좋군요. 수학이 우주만큼 좋을 수 있죠? 야, 그러면은 정혜수 선생님 그 예상이 맞은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수학, 그러니까 읽고 쓰는 수학이 싫다는 고민인데 수학 자체는 지금 좋대잖아요. 네, 우주만큼 좋대잖아요. 아니면 수학을 좋아한다고 믿고 싶은 거 아닐까요? 어허. 뭔가 수학 좋아해요. 그럼 좀 멋있어 보이니까. 감성 파괴. 자기 암시 초등학교 1학년인데. 멋있어 보이려고. 글쎄요. 중심적으로 돌아가서. 일단은 어머니 고민이랑 가원이 말이 살짝 좀 다른 것 같긴 하니까 저희가 네네네. 확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공부할 시간. 가온이는 일주일에 3번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요. 여기랑 여기랑 제가 맞춰보니까 구체적으로 할 걸 짚어주고 네. 계시네요. 네. 오늘 여기 연산은 여기만. 이거 한번 불러서 하면 좀 해줄게. 분량이 살짝 많아 보인다라는 건 그쵸. 네, 네.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막연히 여기 이렇게 또 넘어가서 또 여기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여기부터는 아이가 기억을 못 할 수가 그럴 수도 있어요. 있죠. 네. 아직은 옆에서 어머님이 지켜봐 주시면서 여기 부분을 하라고 계속 알려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먼저 연산 문제집을 펼쳐드는데요. 아직 공부 습관이 잡히지 않은 초등학교 1학년. 과연 혼자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냥 잘 읽고 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가온이의 수학 사랑에는 엄마의 비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 저거 제가 알려드린 제가 한 거 그 놀이 아닙니까? 야, 저 수학 놀이를 이미 하고 계셨네. 원조는 필근이가 아니고 저 어머님이셨네. 뺏겼네.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저학년들 수개념 익힐 때. 바로 어릴 때부터 수학놀이로 수학을 접했기 때문인데요. 19. 제가 어린이집 교사였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어린이집 애들 가르치는 걸 토대로 해서 가르쳤던 건데 근데 지금도 저 방법 그대로 쓰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러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엄마 다 했어. 불을 따지. 오 좋아. 좋아. 제 스타일이에요. 애가 약간 흥이 많아요. 그렇죠. 춤추듯이 나와서 게임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수학이 우주만큼 좋았는데 게임은 우주보다 더 많이 좋아하는 그렇죠. 공부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밖으로 나온 가온이. 벌써 공부가 끝난 걸까요? 가온아 학교 갔다 와서 유튜브 많이 봤잖아 지금. 어? 공부하고 또 보면 되지. 조금만 한 30분만 하고 나와. 어? 조금만 하고 와. 다 풀고 나와서 신나는 그 발걸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정해준 물량을 다 못하고 혹시 아마도 연산만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것만 좀 하고 서술형 문제는 아마 쏙 빼놓고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 스타일이에요. 산만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를 풀으라고 방에 들여보내면 좀 몇 문제 풀다가 막 이렇게 엎드려서 뒹굴고 뭐 혼자 흥얼거리면서 노래도 부르고 막 일어나서 춤도 추고 거의 그런 편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꼼지락 결국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예상하셨던 것처럼 네. 이렇게 읽고 쓰는 좀 서술형 관련된 문제나 이런 문제는 풀이하지 않고 간단한 연산 문제만 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랑은 다르네요. 예. 네. 아니 이렇게 되면은 그 읽고 쓰는 수학의 싫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저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뭇 달라진 모습. 대체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제는 엉덩이가 근질근질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제법 오래 참았었는데 네. 온몸으로 지금 학습에 대해서 힘듦을 표현하고 있네요. 아니 근데 저게 문제가 좀 길긴 긴 거 아닙니까? 제가 한 하나, 둘, 5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이. 원래 초등학교 1학년 문제도 저렇게 긴가요? 일단 1학년이 풀기에는 문장 자체가 너무 길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준도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렇게 좀 문장 자체가 길어지면 아이가 산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초등학교 1학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느끼는 그 좌절감이나 스트레스는 상상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만 해도 이렇게 인상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온이는 어떻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 수준의 문제를 아이가 힘들어한다면 일단 당장 덮고 풀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게 침울해진 표정. 연산을 풀 때와는 달리 얼굴엔 그늘이 가득합니다. 긴 문제 앞에서 유독 작아지는 가온이 결국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그 후로도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모습.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계속 같은 페이지예요.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 이제 문제도 어렵고 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네. 완전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지금. 지금 수학 공부랑 국어 공부를 같이 해요. 글이 많으니까 글을 읽으면서 아직 이제 한글도 확실히 완벽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 문제들을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가온이가 이렇게 그 막 그 괴로워하는 막 그 표정이 막 그 얼굴이 막 막 눈에 밟히네요 너무. 예. 일단 엄마가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아. 아직 한글도 완벽하지 않은데 네. 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리고 계시죠? 엄마도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을 재미있는 수학놀이로 이해를 시키신 것처럼 서술형도 사실 쉬운 단계부터 수학놀이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요. 그걸 알고 계시는데 계속 유지하고 계시네. 좀 해볼게. 드디어 채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일단 가온이 표정에서 알 수 있는 건 일단 멘탈이 반쯤 나가 있습니다. 과연 가온이의 실력은 어떨까요? 하나 틀리고. 그래도 연산 잘하네요. 잘하네요 정말. 제법 으쓱할 만한 연산 실력. 이거 다시 풀어봐. 4 더하기 7. 11. 안 해. 11이라고 대답하는데도 자부심이 가득하잖아요. 이게 몰라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산 문제는 조금 더 양을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맞았어. 잘했어. 일단 엄마가 칭찬을 참 잘해 주시네요. 네. 가온아. 노력을 칭찬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결과보다 노력을. 이 뭐야? 어디다 동그라미 묻힌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아직까지는 좀 자신 있는 여기? 목소리예요. 네. 톤도 높고. 근데 이제 틀린 문제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4번, 이번엔 가온이가 어려워했던 문제를 채점할 차례. 15번.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죠? 쓸 때 문제에 동화책과 위인전은 모두 몇 권일까요? 했을 때 답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권을 써야 된다 그랬지? 응? 일로 와봐. 언제 저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유미가 딴 과일은 33개입니다. 정우가 딴 과일은 48개입니다. 정우가 유미보다 과일을 잘못 써가지고 15개 더 많이 땄습니다. 나 지우개가 있었는데 까먹었어. 그래서 답이 누가 과일을 몇 개 더 많이 땄는지 쓰는 거잖아. 그치? 가온이의 몇 속마음이 개를 딴 궁금해지는데요. 손으로 쓰는 게 싫어? 네. 왜 싫어? 팔 빠질 것 같아요. 쓰는 게 진짜 싫은가 봐요. 팔 빠질 것 같아요. 사실 답을 길게 써야 하는 건 아니라서 이 팔이 빠질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저 말은 풀이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설령 진짜 길게 써도 팔이 빠질 일 없어요. 예. 그냥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 어려운 문제는 일단 접으셔야 돼요. 그리고 재미있는 접근이 지금 필요합니다. 네. 몇 개를 딴 거야 이게? 15개? 여기 봐봐. 이미 자신감을 잃은 가온이.
이 시간이 즐겁지 않습니다. 여기라고 해서 15라고 쓴 거야? 응. 근데 문제에 뭐라고? 어머님 말씀하시는 게 약간 귀에서 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느낌. 일로 들어와서 절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네. 맞아요. 뭐가? 문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두 번 읽어도 어려워요. 그렇죠. 자꾸 틀리게 되고 틀리는 걸 보게 되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그러네요. 많이 읽은 사람은 누구일까요라고 물어봤잖아. 응. 그럼 사람 이름을 써야지. 그지?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좀 재미있게 했던 편인데 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거부감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좀 쉽게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좀 알고 싶어요. 네, 읽고 쓰는 수학이 너무 싫다는 초등학교 1학년 가온이를 만나봤습니다. 뭐 엄마의 고민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만 가온이 입장에서도 참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뭐 어려운 거를 읽어라 써라 이거 당연히 싫잖아요, 그죠? 아유 싫죠. 그리고 아까 전에 가온이 보세요. 팔 빠질 것 같다 그러잖아요. 네. 팔 빠질 것 같아. 예. 아유, 예, 아유,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선생님들 말씀 공통적으로 네.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이거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책을 뭐 오히려 덮는 게 낫다. 네, 예.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책 좀- 당장 덮으세요. 아, 그래요? 네버. 당장 그만두세요. 저희가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과장이 좀 심하십니다. 예. 그렇죠? 어쨌든 이 가온이의 학습 능력을 좀 살펴보면은 이 엄마의 고민이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이 좀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검사 결과를 보시면 네. 일단 가온이가 신체 지능 또 대인관계 지능이 상당히 높습니다. 활동적이고 사교성이 아주 높은 학생인데 네. 문제집을 푸는 수학이 답답함을 줬을 거예요. 아, 그랬겠네요. 네. 일단 자기 조절 영역 중에서도 학습 동기가 매우 높은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정서나 자율성도 아직 1학년 학생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면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있어요. 학습력을 향상시키기에 정말 좋은 학습 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재미있게만 접근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아직 학습 습관은 잘 안 잡혀 있어요. 일단 보시면 시간 관리나 독서 능력 이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갖춰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습관이 잘 안 잡혀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능력도 아직 잘 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은 어려운 문제집을 시키는 것보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잘 복습하는 네. 그렇게 해서 수학에 재미를 붙이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일단은 서서히 읽고 재미가 있어야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학습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검사 결과 지금 우리가 본 거에서도 네. 확실히 우리 그 가온이한테는 그 긴 문장을 읽고 네. 쓰고 이러는 게 도움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게 야 그럼 가온이는 좋겠다. 이제는 그 문제들 안 풀어도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저희가? 예. 축하한다. 네. 아니 근데 이런 그 읽고 쓰는 수학도 좋아지게 만들려면 뭐 이 서술형 문제도 뭐 좀 쉬운 단계부터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첫 단계는요, 바로 교과서와 익힘책으로 복습하는 것입니다. 네, 엄마가 교과서와 익힘책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일주일에 한 3, 4회 정도 가온이와 함께 풀어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가온이의 실력을 한번 보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높습니다. 네, 1학년의 기초 개념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가온이 말처럼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는 맞아요. 네, 이제 그 살짝 의심을 했었어요. 우주만큼이라고 했는데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가온이와 함께 이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서술형 문제들을 찾아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혼자 풀어봐, 채점해줄게 이렇게 하면 아이 혼자서 하기가 힘드니까요. 함께 풀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가온이가 엄마에게 주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힌트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대화를 잘하시니까. 그리고 문제 수준과 양도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서술형 문제를 하루에 뭐 한 5문제, 너무 많으면 2문제, 3문제도 좋습니다. 아이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찾아서요. 재미도 찾고 또 자신감도 찾는 것이 일단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서서히 읽고 쓰는 것에 적응이 되고 배운 것을 정리하는 능력이 다소 아쉽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로 읽고 쓰는 이 연습을 하면 점차 적응이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이 가은이 엄마의 고민 중에는 지금 아이가 점점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좀 쉽고 재미있게 이렇게 좀 수학을 접하게 되는 이런 과정도 교과서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그렇죠. 교과서와 병행하면 아주 좋을 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요. 답은 바로 수학놀이입니다. 수학놀이 저희가 정말 뭐 그럼요. 예, 수다학에서 네. 엄청 듣고 배우고 강조했던 반 전문가죠. 그렇죠. 아쉬웠던 게 엄마도 그 유치원 다닐 때 이 네. 고래 과자로 그렇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죠. 왜 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서 아이로 하여금 수학이 어렵다는 걸 가르쳐 주시니까요. 바로 긴 문제집을 덮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우리 지난번에 왜 그 1학년이랑 2학년 수학놀이 싹 모아갖고 한번 알려드렸었잖아요. 1학기, 2학기 모조리 전부 다 했었는데 어머니가 그거 다시 보기 한 번만 하셔도 가온이 더 잘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나온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엄마는 또 경험자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한 그 교과서 안의 문제도 연필이 나오면 연필 갖다 놓고 또 과자가 나오면 과자 가지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놀이하듯이 지도하면 됩니다. 연산만 실물로 가르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문제 귤이 나오면 네. 진짜 귤 갖다 놓고 먹으면서 좋습니다. 하고 블럭이 나오면 블럭 갖다 놓고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네. 가온이와 엄마가 시장에 다녀와서 식빵을 사왔어요. 배고픈 엄마는 8개를 배가 좋으시죠? 8개를 먹었다는 건가요? 네, 먹었어요. 여긴 실제로 가능하죠? 네, 그럼요. 네, 8개. 배가 부른 가온이는 6개를 먹었습니다. 가온이와 엄마 중에 더 많이 먹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의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이게 줄글로 보면은 아이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문제죠. 이것을 사실 여기서 이 가온이는요. 네. 연산 식은 이해를 잘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8개가 6개보다 크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건 잘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답만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온이는 역으로 이 문제를 만드는 연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네. 상황극으로 가온이가 직접 문제를 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귤을 나왔다면 엄마가 시장에 가서 귤을 사왔어요. 네. 라고 했을 때 엄마는 뭐 8개를 갖고 있고 나는 6개를 갖고 있어. 나중에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걸까? 라는 것을 가온이가 직접 연기하듯이 상황극으로 엄마한테 설명을 해주다 보면 문제를 직접 만드니까 네. 읽는 것에도 좀 익숙해질 것이고요.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에도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어지거든요. 네네. 아니면 가온이가 엄마랑 진짜로 초콜릿을 갖다 놓고 뭐 먹으면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해도 가온이가 조금 더 문제를 재밌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놀이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어느새 서술형 문제를 내가 풀고 있는 거야. 그러네. 네. 네. 심지어 예? 사기? 아니 푸는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 가온이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긴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습관도 들이고 엄마랑 알콩달콩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아주 즐겁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좀 덧붙이자면 네. 글을 해석하는 이 글에 대한 이해도를 상승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나 학교 숙제, 일기 쓰기 등을 좀 지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언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책을 직접 좀 읽어주시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는 거죠.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병행하시면 수학 실력도 훨씬 높아질 겁니다. 네. 그 처음에는 뭐 읽고 쓰는 거 싫다는데 뭐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법이 있었네요. 그럼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뭐 서술형 문제를 푸는 것도 우주만큼 좋아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엄마에게 조금 더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저학년 때는 일단 엄마가 예전에 가르쳐온 그대로 수학을 놀이 삼아 이렇게 하시는 게 확실한 답이라는 거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온이가 보여주는 모습은 초등학교 1학년이 수학을 처음 접할 때 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앞서 나온 방법들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쉽고 재미있게 차근차근 지도하신다면 지금의 이 고민은 쉽게 해결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필변 씨. 네. 지난주에
네, 필근이의 핵심 정리. 뭐 이렇게 있어 보이게 막 이름까지 아주 해가지고. 방송이 나갔죠. 예, 네. 선생님들한테도 아주 합격점을 받았고요. 아, 그럼요.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사방팔방에서 정말요. 정말 대단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너는 혹시 천재가 아니냐. 어머. 물론 엄마 아빠가 한 얘기인데. 맙소사. 네. 어쨌든 간에 뭐 하나의 코너로 자리를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근이의 핵심 정리. 빠밤. 요즘엔 1학년 때부터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입학하자마자 긴 문장이 적힌 문제집으로 열심히 트레이닝을 시킨 엄마. 하지만 웬걸? 가온이가 읽고 쓰는 걸 점점 귀찮아해서 고민을 한가득 안고 도움을 청하셨죠. 그리고 이제 겨우 8살인데 긴 수학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가온이. 서술형 재미있게 공부하는 법이 간절해 보였는데요. 읽고 쓰는 게 너무너무 싫다는 가온이와 그런 가온이가 걱정인 엄마를 위한 핵심 정리 나갑니다. 수학놀이, 어머니 전매 특허인 실물을 갖고 하는 놀이 앞으로 계속 하셔도 됩니다. 교과서, 어려운 문제집 당장 덮고 교과서와 익힘책을 활용하세요. 하루 5문제, 딱 5문제로 가온이의 집중력은 높이고 부담은 줄여주세요. 두 번째 되니까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점점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괜찮 정리가 쫙 되네요. 네, 괜찮았나요, 선생님들? 너무 좋았나요?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가 수학을 즐겁게 접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과감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분량도 좀 줄여주고 수준도 조금 낮춰서 이렇게 눈높이 맞춰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자리는 아주 재미난 그런 놀이들이 좀 채워져야 되겠죠. 저학년일수록 문제를 푸는 스킬보다는 정말 다 하고 싶다, 할 수 있어 막 이런 의욕과 자신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학 고민들 저희 수다 홈페이지에 많이 찾아와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두 분 선생님 그리고 필근 씨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는 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